오늘은 이제 모스펫의 기판 전압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스펫 시작한 지 꽤 됐죠.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모스펫에서는 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기판, 즉 보디 자체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문턱 전압을 인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판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합니다. 우리 보통 여기에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기판을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VSB, 자, 소스에서 기판, 그죠? 바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VB가 되죠. 그래서 VS는 접지를 시킨다 그랬죠. 0 마이너스 VB니까 VB. 그래서 이게 0보다 큽니다. 즉 기판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VSB는 0보다 크다. 그래서 VSB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VSB가 0보다 큰 경우, 즉 기판에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M 플러스죠? 여기는 P죠? 일방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고 N에다가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이거는 역방향 전압 방향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핍층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평형 상태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요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기판에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VSB를 0보다 크게 인가하면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넓어진 공핍층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방향 전압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판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고 역시 기판에서 드레인 쪽으로도 전류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플러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VSB가 0보다 작은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순방향 전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이 최초에 있었던 이 공핍층 폭보다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의 폭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공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전자는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바디에서 소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겠죠? 자, 모스펫에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스펫은 게이트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게이트 전압에 무관하게 이쪽에서도 수직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게 마치 기생 커피 트랜지스터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다가는 절대로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든 그 다음에 인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턱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공핍층이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우리 앞에서 문턱 전압 이야기 했었죠? 이 게이트에 의해서 통제받는 구역 여기에 이만큼 넓어졌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생겼으니까 전하 중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게이트 이 문턱 전압은 증가할 겁니다. 자, 그것을 전하 밀도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문턱 전압에서의 전하 밀도입니다. 기판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QM에 대응해서 여기 Q 인버전과 QSD 프라임 공간 전하들이 대응을 하고 공핍층의 폭은 XDT 최대 공핍층의 폭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문턱 전압에서의 전하 밀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판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VSB가 0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면 공핍층의 폭이 넓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그림입니다. 공핍층의 폭이 넓어진 데가 요 짙은 회색 부분, 요 부분이죠. 그런데 자, 게이트에 의해서 통제받는 구역은 어디라 그랬나요? 바로 요 사다리꼴이라 그랬죠? 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요만큼 파란색이 늘어난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더 생겼습니다. 공간 전하가 생겼죠? 그래서 이 전하하고 동일한 수의 양전하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하 중성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게이트에
더 많은 전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턱 전압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면 자 VSB가 0보다 큰 상태에서는 자 공핍층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요거를 XD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QSD 요만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만큼 생긴 거에 대해서 동일한 반대의 전압 즉 델타 QM 프라임이라는 것은 여기 요 사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요만큼 마이너스 전압가 늘어났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 즉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델타 VTH만큼 증가한다. 여기서 델타 VTH는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델타 VTH는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VSB가 0보다 크게 되면 문턱 전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증가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SB가 0일 때 기판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우리 문턱 전압에서는 이렇게 되죠. QSD max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QNA XDT가 되죠. XDT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파이 S는 2배 파이 FP. 그래서 QSD ma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VSB에다 0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면 자 그때 MAXX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핍층의 폭은 XDT 그래서 이렇게 되고 XDT는 자 파이 S가 이번에는 VSB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파이 S 플러스 VSB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밴드도 더 크게 휘겠죠. 여기에 VSB를 인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Q 프라임 SD max MAX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파이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V라는 것은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V를 우리 델타 VTH라고 한다면 여기서 Q라는 것은 바로 델타 Q 프라임 SD가 되겠죠. 요거와 요거의 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C 옥스가 되겠죠. 반전 모드에서 C 옥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다면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이 델타 QSD라는 것은 음의 전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델타 QSD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거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부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뺀 겁니다. 그러면 자 루트 EQNA 엡실론 S를 묶습니다. 묶으면 요거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는 2파이 FP가 되겠죠. 분모는 C옥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요 다 양수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이 더 크죠. 그래서 델타 VTH는 0보다 크다. 0보다 절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0보다 크다. 그래서 요 앞에 요 파란색 여기를 우리는 보디 이펙트 계수라고 해서 감마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는 것은 기판 전압이 문턱 전압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척도 그 다음에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계수 문턱 전압 보디 이펙트 계수 그러니까 문턱 전압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계수다. 그래서 이 값이 C옥스가 작아지면 커지겠죠. 그리고 NA가 커지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300K에서 기판 전압에 음의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즉 VSB가 0보다 클 때, 그죠? 그래서 0.5, 1, 1.5, 2, 2.5, 3 이렇게 각각 인가했을 때 문턱 전압의 변화분을 플로팅 해봐라.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게이트는 알루미늄 메탈을 사용하며 기판은 P타입 실리콘이다.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는 각각 12나노와 5나노로 가정하라.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걸 다 플로팅 해봐야 되겠네요. 좀 번거롭겠네요. 그 다음에 산화막내 고정 전압은 무시하고 도핑 농도는 이 정도. 그 다음에 파이 MS는 0.9V이다. 그리고 보디 효과도 논의해봐라. 자, 파이 FP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OX1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요거는 5나노메타일 때,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나노메타일 때는 CO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TOX가 5나노메타이고 그 다음에 VSB가 0.5V일 때 먼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전부 플로팅을 해보겠지만 계산하는 법 하나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1, 1.5, 2, 2.5, 3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VTH라는 것은 이렇게 썼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요거는 계산해보면 COX 넣고 다 넣으면 단위가 루트 V가 나옵니다. 그래서 0.083 루트 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2, 그 다음에 0.347, 그죠? 파이 FP니까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이렇게 내서 결과는 델타 VTH의 변화량은 0.022V 다 0보다 큰 값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나노미터일 때도 동일하게 해보면 똑같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보디 이펙트 계수는 0.2 루트 V가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2 루트 V에 2파이 FP, 그 다음에 SB가 0.5V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곱하기 0.347, 그래서 0.052V다. 그래서 각각 이제 VSB가 1, 1.5, 2, 2.5, 3 이렇게 전부 플로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로축이 델타 VTH가 되고요. 가로축이 기판전압이 되겠습니다. 게이트 저렴하게 두께가 이렇게 다를 때 이 기울기가 확 변하죠. 보디 이펙트 계수가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더 보디 이펙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COX가 이쪽이 작아지는 거죠. 두께가 두꺼우니까 COX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지니까 이 보디 이펙트 계수가 커지죠. 이 값이 클수록 문턱전압 변화량은 더 크게 변화를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누워져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읽어보면 아까 0.5V에서 0.0052였죠. 여기 되고 여기는 0.02 정도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보디 이펙트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겠지만, 그래서 기판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 즉 VSB가 0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는 것도 문턱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서브 스트레스 스트레스 홀드 리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고요. SS 팩터, 즉 서브 스트레스 홀드 스윙이라는 그 값이 갖는 의미하고 자, 그것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